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CCTV를 이용해서 사람이나 차량을 연속 추적하고 식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면 안에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CCTV 내에서 식별하고자 하는 객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객체들 중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 범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별,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CCTV로 그 사람이나 차량을 봤을 때 유일하게 그 사람이나 차량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느냐, 식별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CCTV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를 알아내는 거, 그게 이제 식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식별은 식별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환경에서 적용되는 기술인데,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다른 CCTV에 있었던 그 사람과 동일인이냐를 알아내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량, 식별과 재식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사람을 식별하는 기술, 그러니까 얼굴 인식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람 재식별 기술입니다.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유일하게 알 수 있으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무언가 하면,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0분 전에 A라는 지역에 있었고 20분 전에 B라는 지역에 있었고 10분 전에 C라는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과 동일인이냐를 알아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VPR과 같은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리서치 토픽이 되었던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뒤에서 성능적인 측면이나 제가 응용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CCTV 내에서 지금 찾고자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흰색 옷을 입은 등번호 44번의 저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저렇게 이미지를 클리핑을 하게 되는 거죠. 클리핑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을 이제 쿼리를 넣고 어떠한 CCTV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대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사도 순서대로 랭킹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카메라별로 이렇게 랭킹이 매겨지게 되고, 지금 이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별로 유사도의 랭킹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의 2차 개입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저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맵의 이동 경로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저 부분들이 오른쪽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 테이블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10분 전에 어디 있었고 현재는 또 어디 있을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하드를 카피를 해와서 직접 노트북에서 자기의 PC에서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통 마켓 1501이라는 DB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DB로 보면 저희들은 한 94.8% 랭크 1 기준으로, 근데 소타 세계 최고 논문에 있는 성능 같은 경우는 한 90만 7%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오버피팅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켓 1501 DB에서도 테스트를 했지만, 실제 지자체의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서 랭크 1 기준으로 한 88% 이상의 성능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오버피팅 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응용 분야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용의자를 추적하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CCTV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쪽 부분에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고, 예전에 제주도의 고유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강력 사건들을 골든타임 내에 추적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은 우려가 있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이동 경로를 추적할 때 지금도 보면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공공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미아나 치매 노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뭐 실종 아동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 아니면 어떤 매장 내에서 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해서 어떠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을 식별하는 기술인데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한 전용 카메라가 달려있고, 특수 카메라가 달려있고, 포커스가 그 지역에 맞춰져 있는 전용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발견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그 차량 번호판 전용 그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그 CCTV로 확인할 수 없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저런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AI 기술,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겐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웃풋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 기술은 뒤에서 보시는 바와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차에 대해서 만약에 저 차 번호를 인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차량 번호판이죠. 그렇지만 요즘에 저희들이 개발한 겐 기술을 통해서 저 오리지널 번호판을 복원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예전에 영화에서 보시면 범인의, 용의자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복원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좀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경찰 쪽에 의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랭크 3 기반으로 해서 한 82%, 그러니까 꽤 괜찮은 성능으로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를 마쳤고, 작년부터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본 기술을 통해서 범죄 2건을 해결을 했고, 올해도 10여 건의 범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경찰청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적용되는 분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차량을 식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주차 관리 시스템, 뭐 수배 차량을 검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공공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당히 열악한 번호판을 복원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민간 쪽보다는 공공 쪽에 아무래도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민간으로 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부분들은 같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차량 재식별 기술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차량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색상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그 차를 알아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뭐 그랜저 검은색 차량이 도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검색을 해서 뭐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량을 인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금 실제 영상이고요. 저희들이 한 140개의 차량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시면 저렇게 지나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모델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지금 상당히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랭크 1 기준으로 한 94.7%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CCTV로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정 CCTV에서 175개의 CCTV 영상 내에서 한 142종의 차종에 대해서 한 결과 지금 한 94.7%, 랭크 3로 보면 한 98.4%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쓰일 수 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CCTV 관제센터나 경찰 쪽에서 용의 차량을 추적하는 데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디지털 트윈 쪽에 스마트 시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쪽에서는 차량 정보들을, 실시간 차량 정보들을 결국은 디지털
세계로 좀 옮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떠한 차량이 몇 대가 이러한 지역을 지나갔느냐를 체크를 하게 돼서 그 부분들이 결국 인포메이션이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의 뭐 교통 흐름이라든지 어떠한 교통량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는 어널리시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차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주차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량 모델이 어떠한 색깔을 가진 차가 어떠한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안 틀었는데 동영상은 이렇죠. 그래서 밑에 스마트 주차장 쪽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수배 차량 검거하는 쪽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배 차량을 검거하는 부분인데 크게 지금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량 모델을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복원하는 기술을 같이 합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지금 통합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아니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아니면 고정된 CCTV가 아닌 차량용 블랙박스라든지 대시보드에서 촬영하는 영상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차량의 모델을 식별을 하고 색상을 식별을 하고 차량 번호판을 알아내는 이런 기술들 통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공 분야 공공치안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 관리라든지 주차 관리라든지 여러 민간 분야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지금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그 고속도로에서 대시보드에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모델 정도는 뒷모습을 보고 감지를 하고요. 좀 가까이 오면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 번호판 감지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로도 저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감지가 합쳐서 통합이 돼서 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상당히 활용이 넓게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